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메인 자리에 들어온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채워줄 또 한 분, 우리 박선미 MC 분도 모셨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미모의 아리따운 여성분, 우리 구명수 센터장님과 함께 합니다. 구명수 센터장님의 소개는 잠시 뒤에 진행을 하겠고요.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변덕을 부리는 날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함께이기에 이곳 관악에서만큼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방송 참여 희망을 우리 선미쌤께서 해주실까요? 네, 방송 참여 희망자나 시청 소감은 이메일 gwtelb@gmail.com으로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 관악마을TV 검색,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마지막 애교 인상 깊었어요. 네. 오늘은 따뜻한 마음을 경제 활동에도 뿌리내리게 해줄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관악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신 구명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관악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명숙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마을TV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귀여우셨어요. 자, 오늘 우리 방송 주제는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 사회적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해볼게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가볍게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사회적 경제 가볍지가 않고 결코 이게 사회적 경제하면 네. 너무 무겁고 힘들고 뭐 특별하게 별다른 경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그 경우가 많은데요. 말 그대로 사회적 하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공동의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나 미션 이런 걸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으로 풀어보자라고 두루뭉실하게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 게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걸로 뭐 마을기업, 그렇죠. 우리 관악에는 세터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죠. 마을기업 또 이제 사회적 기업. 우리가 꿈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꿈시장을 준비하고 또는 마을에서 연예 기획 활동을 하고 있는 놀자 엔터테인먼트 사회적 기업.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사회적 기업을 이루고 있고 또 그 생활이 곤란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자활을 해서 스스로 이제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 기업들.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적 경제 조직에 속하고 또 가장 많이 요즘에 하고 있는 협동조합. 관악에는 101개의 협동조합이 있어요. 우리가 협동조합 하면 과거로 그냥 그 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니고 생업 자체를 여러 명이서 같이 한번 해가는 우리 소상공인의 축산협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협동조합 주막을 하는 바보주막 협동조합이 있고요. 가봤어요. 그렇죠. 바보주막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죠. 의미 있는 실천을 하시면서 인문학 공부도 같이 하고 주막도 열어가는 바보주막 협동조합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갑자기 왜 또 생각이 안 나죠? 아니 이런 네. 사회적 기업들이 가진 우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례로 바보주막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네. 사실 자영업 하는 것 자체가 네. 개인이 감당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이것을 모두 함께 협동조합 형식으로 그걸 진행을 해나가고 그 수익금 또한 다시 사회에 좀 환원을 한다는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깊거든요. 네네. 생활하시면서도 느끼셨던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가들이 다른 본인들의 수익을 주민들에게나 혹은 다른 사회에 환원을 했던. 네네. 관악에 사회적 기업이 한 20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집수리나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하고 건설, 그러니까 공동체 주택을 짓거나 사회주택을 지어서 1인 청년의, 주거를 활동을 돕는 썬랩이라던가, 집수리로 주거의 안정을 기하는 일터 인테리어 협동조합이라든가 세암, 주식회사 세암이라든가 이런 건설 사회적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그렇죠.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회적 기업들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그 사회적 문제를 나의 전문적인 능력과 결합해서 기업 활동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환원하는 일로 연탄 나누기를 할 때 자원봉사하는 인력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기금을 마련하는 맞아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지금 관악사회복지 네트워크들이랑
연대랑 같이 해가지고 주거복지 네트워크들이랑 같이 해서 연대 나눔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맞아요. 관악에 또 지역아동센터가 관악에는 되게 많아요. 29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관악 사회적 기업 중에서 피프랭컴이라고 하는 이런 그 컴퓨터는 그 리사이클이 이렇게 빠르게 순환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업사이클링을 해가지고 다시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한다거나 해가지고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터넷 글씨라든가 공부라든가 뭐 조그만 게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버전을 해주시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사회적 기업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네네네네. 사실 많은 지원과 그렇죠. 네, 그런 활력들을 좀 불러일으키신 것 같아요. 네네네. 방금 말씀하신 컴퓨터 업체를 네, 관악구청에서 맞아요. 봤던 적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관악구청에서 굉장히 크게 열리는 장터가 있잖아요. 아, 네, 있죠. 꿈시장. 꿈시장이 꿈시장. 딱 하면 관악의 이제 브랜드 사회적 경제 마을 장터예요. 이거는 주민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하면 아까 우리가 생소했듯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카메라를 좀 보시면서. 네네네. 아, 또 이런 제가 또 대화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를 잘 모르고 사회적 경제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 모르시니까 이거를 알리는 방법으로 장터를 하면 정기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관악에서 한 3년 전부터 2014년부터 추울 때하고 더울 때 빼놓고요. 봄, 가을에 구청 광장에서 한 달에 2번, 3번씩 무슨 요일에요? 꾸준하게 금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열립니다. 몇 개 업체들이 보통 참여를 하나요? 보통 관악에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중에서 한 18개에서 20개 꽤 많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소생산품, 마을 안에서 내가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소생품을 생산하는데 특별하게 내가 판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민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도 와서 이제 팔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홍보활동도 하시는데 피프랭컴이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노트북 업그레이드라던가 그 다음에 컴퓨터 업그레이드라던가 이런 거 하는 것 이런 쉬운 방법들도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면서 그런 리사이클링 사업을 홍보하고 이런 적이 있었었죠. 네네네네. 저 구경 갔었거든요. 네, 사실 네, 네. 꿈시장에 갔었다가 네네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네, 맞습니다. 하시는 모습에 사실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네, 네, 20개 네. 업체면 사실 작은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관내에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나 사회적 네. 단체들이 있다는 사실에 좀 많이 놀라웠어요. 그러면 네네. 그 업체들은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한 번 하면 1년 쭉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 그건 이제 업체마다 시즌이 좀 시기가 다르니까 네. 저희가 1년에 최대 10번에서 8번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2주일 전, 그러니까 3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꿈시장을 열 계획입니다. 라고 공지를 하시면은 그 참여 업체들이 이제 신청을 해오세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둘째 주에 맨 처음 꿈시장이 열린다. 그럼 일주일 전에 사전, 사전 저희가 모집을 하고 둘째, 넷째 주에 열리거든요. 항상. 첫째 주, 셋째 주는 벼룩시장이 열리니까 그 관악구청 광장에서 그걸 피해서 둘째 주, 넷째 주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시고 또 여기서 자유 싸움이 치열해요.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장사는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사전 추첨을 해요, 자리를. 추첨을 한 자리를 다 이제 배정을 받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준비하십니다. 저희는 인기 높은 장이에요. 관악의 꿈시장이. 추첨해야 되겠다. 네네네네. 아니면 난리 나겠네. 네네.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모여서 또 송년회 비슷한 모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매년 네네. 지금 사회적 경제인의 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네. 몇 회차인가요? 올해로 사실은 그전에는 막 성과 보고대 이렇게 딱딱하게 했어요. 회의처럼. 해년마다 회의처럼 뭐 워크샵 이런 것처럼 하다 보니까 관계자들만 오시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한 1년 동안 사회적 경제 활동을 이렇게 편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런 좋은데요? 딱딱한 대회를 사회적 경제인의 밤이라고 하는 송년회 밤처럼 만들어서 한 게 올해가 2회째. 작년에 1회하고 올해가 2회째 진행이 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가봤거든요. 오! 들어가는 입구에 커피도 있고요. 네네네. 피요? 그거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는. 네네. 그 다가와 그 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나 홍보물은 다 사회적 기업, 경제 조직들이,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들이 자기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재밌게 진행도 재밌게 하셨고요. 네. 또 공연도 좋았어요. 네, 이제 네, 감나 이주 여성들의 공연도 네네네.
우리나라 말로 트로트를 엄청 맛깔나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저희끼리만 알고 있을 수는 없죠. 네. 우리 박선미 기자님께서 직접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네. 그 사회적 경제인의 방, 그 네. 동영상을 저희 함께 보시죠. 네. 그게 저희가 1년 동안 우리 활동한 목소리는 안 모습을 나가죠? 모르겠어요. 나가려나요? 1년 동안 활동한 모습을. 저게 관악구청 별관 7층 강당인데 꽉 찼습니다. 네네. 사람이 정말 많고 네네. 오셨어요. 한 120여 분 정도 오셨고. 120여 저기는 분이요? 더 마실 카페라고 봉천 지역 자활에서 하신 분 직접 나오셔서 이동 카페를 해주셨고요. 이날 식사 자리도 있었는데 식사는 CSC 푸드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맞아요. 도시락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제공해 네네. 주셨습니다. 네. 정말 나눔의 자리였네요. 네네네네.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기는. 네네. 저 숫자는 뭐죠? 저거는 저희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 센터를 둘러싸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1년 동안 만나서 회의한 와, 회의 횟수, 만남 1년이 횟수가 365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348회를. 네, 거의 매일에 한 번씩 만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와, 네. 대단히 그 열정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저거 잠깐 스쳤는데 구청장님이 이제 저희 사회적 경제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상도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보이세요. 이게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아시아노브 사회적 기업의 네, 여성분들이 재능 활동으로 저렇게 노래하고 네. 계십니다. 트로트 우리나라 말로 부르고 나중에 캄보디아로 네. 다시 노래 부르셨어요. 네. 우와,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사실 관악구에서는 아시아노브, 아시아노브.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많은 활동가분들이 저렇게 계세요. 네, 이주 여성들의 성장과 자립, 가족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저희 네. GMB에도 신경희 네, 네. 선생님께서 다문화 활동을 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음식 문화를 통해서 저희가 그래서 관심 아무래도 있게 맞아요. 네. 관내에 있는 네, 이런 네, 네. 다문화 관련된 내용들은 더 관심 네. 있게 보게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네. 서로 돌봄 한마당이란 거를 얼마 전에 하셨더라고요. 12월 달에 하셨죠? 네네네. 12월 9일에 했는데 네네. 거기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게 저희 모든 아이는 제가 세 아이 엄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아요. 근데 모든 아이는 각기 다른 종류의 꽃이고 그 아이들이 모두 함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그 말을 믿고요. 근데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아이지만 혼자 키우면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독박 육아라고 요즘에 많이들 말하잖아요. 네, 근데 네, 네. 독박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요. 또 엄마가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공감, 진심 어린 한마디를 네, 해주면 네, 엄마가 네. 울잖아요. 네, 우 하면서 울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서로들과 한마당을 아주 제대로 즐기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인트로 설명 제대로 하셨는데요? 네네네. 이게 뭐죠? 센터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회적 경제만큼이나 또 이제 생소한 서로돌봄이라는 용어로 서로돌봄 한마당을 했는데 사실은 아이와 엄마가 함께 즐기는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목이 함께 키워야죠, 우리 아이를. 아. 마을에서 네.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한마당입니다. 마을에서 함께 키우는 아이를 사람들. 함께 키우는, 네,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운다. 네. 굉장히 바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문 닫고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르는 이런데, 관악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활동도 저희 센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활동들이 지역에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영유아들이 관악에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관악구에 네. 높은 편이죠. 네. 인구가 많은 만큼 영유아 인구도 많고 또 한 2만 5천 명이 넘어요. 0세부터 5세까지.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또 지역 안에서 이제 3, 3, 5 모이셔가지고 함께 키우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저희가
네. 관악구에서 작년부터 공동육아 특구가 네. 예, 맞습니다.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공동육아 특구인데 그냥 공동육아 그 공동체 자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이나 지원 사업처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아까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운다고 했잖아요. 마을에서 마을을 함께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 사업이라던가 공동육아 협동조합, 저희는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이니까 이런 또는 공동육아라든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련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다거나 지역 기반에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창업 설립 지원을 하는 이 사업입니다. 사실은 키우는데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시는 고민을 하신 분들을 지원하시는 거죠. 지원하는 사업인 좋은 거죠. 취지인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그 관내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도 사실 아이를 보고 싶어 네네네. 하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네네네. 방법이 되기도 할 거고 네네. 아이들끼리 맞아요. 모여서 네네. 협동조합 형식으로 어머니들끼리 사실 그룹 홈 많이 네네네. 하시잖아요. 홈스쿨링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이 경제 활동으로도 더 네네.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네네. 기대해 봅니다. 그날도 그 시니어 클럽 맞습니다. 시니어 거기서 클럽에서. 전통 문화처럼 이런 거 해줬는데 할머니가 정말 아이 손좀 맞아요. 돌보듯이 해주는데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시니어 사업단, 아까 사회적 기업, CSC 푸드 이런 것처럼 시니어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사업단인데 유치원이나 공동육아 이런 모임이나 이런데 생태 자연 교육을 해주시고 동아구연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모임이고요. 맞아요. 네네네. 저 봤어요. 그렇죠. 네, 너무 네네네네.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관악에는 품앗이 활동을 하는 그 공동체 육아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 남현동에는 다살림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팀인데 거기는 주로 저녁 활동을 하는데 직장 다녀오면 아이들 저녁에 밥 먹기 엄마들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누가 밥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밥을 준비해서 같이 저녁 밥상을 나누고 남편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육아에 참여하고 이런 모임을 준비하고 하는 다살림 협동조합 준비팀이 있고요. 내년에도 더 발전될 서로 돌봄 육아 네네. 이 한마당이 내년에도 또 있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공모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협동조합을 하시고 싶거나 뭔가 공동육아로 뭔가 도모하시는 분은 공모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거 할 거예요. 내년에도 이걸 하고 더 확대돼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한마당 축제를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네. 하면서 내년에도 지역에. 더 발전되어 있는 서로 네네네. 돌봄 한마당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마무리로 네네. 저희가 마지막 하나를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선미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부분입니다. 네네. 사회적 경제센터와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일이 다르냐를 일반 주민들에게도 가볍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 네. 사실은 둘은 한 몸이죠. 네.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공동의 경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보면은 공동으로 누구랑 같이 하려고 하면은 먼저 사람을 만나고 모이고 뭔가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활동의 경험을 공동의 경험을 쌓는 과정을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그런 공동의 경험을 쌓는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단이 저에게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단의 활동인 거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경제적 기반까지 더해져서 경제적 자립 또 사회적 기업 창업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에서 하는 그 다음 단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역 안에서 한 몸이고 신경임 선생님 활동하시는 네. 모습 나오시네요. 네. 영상에서 보이듯이 큰 틀에서는 한 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경제활동으로 연결시키느냐, 경제활동으로 연결시키지 않느냐의 차이가 네, 가장 네, 큰 네. 차이인 것 같고요. 네, 네. 마을 안에서 즐기고 주민들끼리 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즐거워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죠? 네. 저 활동 자체가 네. 굉장히 의미 있죠. 저 영유아 벼룩시장 보이시죠? 네네. 또 저게 지나면 아까 말했듯이 서로 돌봄의 공동육아 맞아요. 협동조합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저기도 제가 갔었거든요. 네네네. 저 어머니는 서로 돌봄에도 오셨고 맞습니다. 그런 그렇죠. 사람이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아이고, 네. 그러시면서 그 조직들을 이제 규율도 만들어 가시고 정관도 만드시고 지속적인 후배 그룹도 양성을 하면서 하나의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어 가고 경제 활동이 입혀지면은 말 그대로 지역 안에서 안착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네네. 정말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1시간, 2시간 정도 저희 한번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오늘 어영부영한 것 같아서 아주 속상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소개 못해드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제가 머릿속에 안 떠올라가지고 못한 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서요. 네네. 마무리 멘트를 서미쌤에게 부탁드리고 게스트 아까 맨 처음에 서미쌤이 하셨던 방송 네네. 안내를 우리 네네. 게스트분께서 해주시는 걸로 저희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서미쌤 네네. 먼저. 네. 자본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 그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경제인들, 그 활동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제가 네. 할까요? 자, 이쪽 카메라 보시고. 예. 방송 참여나 참여 희망이나 시청 성함은 이메일 gwteleb@gmail.com으로 방송 보기는 유튜브 관악마을TV를 검색해주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 저희 방송 뒤쪽에는 송규명 선생님의 주간 뉴스가 나올 거고요. 우리 인사, 마무리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센터장님? 관악에서 네. 행복한 네. 삶을 누려요. 자, 네, 그렇게 할까요? 관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마을방송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GMB 관악마을 방송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민들이 직접 기획과 제작을 담당하여 때로는 생중계로, 때로는 사전 녹화로 마을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싱글벙글 센터 내에 마련된 관악마을 방송에서 제작하여 매주 30분씩 동네 이야기와 주간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GMB 관악마을 방송은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주민의 시각에서 풀어보자는 취지로 관악마을 기자학교를 수료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시작했습니다. 싱글벙글 센터 내 미디어 시설을 활용하지만 출연자 섭외와 주제 선정, 영상 제작 등은 모두 주민들이 직접 맡습니다. 현재는 구독자 수, 조회수가 50회에서 많게는 800여 회까지 있지만 더 많은 주민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조회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방송 제작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재미가 붙는다는 김진희 씨는 지난 1년 동안 좋은 경험이었고 방송 개통으로 진로를 찾는 아이들이나 마을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직접 체험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GMB 관악마을 방송은 마을과 소통하는 주체가 되려고 노력 중에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육아와 교육, 문화, 마을 주요 현안 등을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직접 해결책을 찾아갈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관악마을 방송은 관악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맞춤형 방송으로 자리잡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악사회복지회는 지난 12월 21일 오후 3시 30분 마을 활력소 행복나무에서 조응식 이사장을 비롯한 내빈, 지역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사회복지 은빛사랑 모임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송리회를 겸한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인균 은빛사랑 총무의 사회로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 경과보고, 축사, 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감사패 전달, 자서전 소개 순으로 은빛사랑 10년의 활동을 돌아보는 황분여 회장의 발자취 설명회와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한 노력과 활동으로 금빛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봉사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한 은빛사랑 모임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면 물론이고 더 좋은 사랑방, 더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주인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관악사회복지 은빛사랑 모임의 김순복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지난 10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었다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봉사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은빛사랑 모임을 음으로 양으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송년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문화 전문사회기적 기업 아시안허브가 주최하는 엄마나라 동화책 출판기념회 및 대학 진학상담회가 내일 12월 29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원광 디지털대학교 대강의실에서 열립니다. 엄마나라 동화책은 아시안허브가 이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8주간 진행한 다문화 스토리텔러 양성과정과 다문화 일러스트레이터 양성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결혼 이주민 수료생들이 직접 쓰고 그린 각국의 전래동화책입니다. 아시안허브는 쌍방향 다문화 교류를 위해 결혼 이주 여성들과 함께 엄마나라 동화책 제작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이미 캄보디아, 몽골 동화책을 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일본, 중국, 필리핀 동화책을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출판 기념식에 이어 원광대 디지털대학교와 함께하는 대학 진학상담회에서는 사회복지학과, 경찰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방미술예술학과 등 실용적인 다양한 학과 소개와 진학방법, 학습방법 등의 진학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는 50%에서 100%의 장학금이 주어지는 특전도 눈에 띕니다. 진학 상담에는 결혼 이주 여성뿐 아니라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관심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상담회 현장에서 접수할 시에는 전용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관악구가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 관악새소식 제호를 2017년 1월 1일부터 관악새소식에서 관악소리로 변경합니다. 소리와 활자로 소통하는 미디어 시대에 맞추어 관악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관악새소식의 새로운 이름 관악소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악소리 구독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홍보 전산과로 하시면 됩니다. 관악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종류의 쓰레기 봉투와 음식물 납부 필증 가격이 적게는 10원으로부터 많게는 4,800원씩 오르며 종류에 따라 봉투 판매소와 대행업체, 동주민센터에서 판매됩니다. 구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없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현재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간청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할 때 더 풍요로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 곁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